안녕하세요. 52살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한 아줌마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고요. 재작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대장암 환자입니다. 2년마다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건강검진할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대장암이 재작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이상하리만큼 허리가 아팠는데 워낙 제가 하는 일이 오랫동안 서서 하는 일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복통이 심했고 밥을 먹으면 항상 복부팽만으로 고생을 해서 밥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퇴근하자마자 누워있으면 갖은 잔소리를 하세요. 노인네도 이렇게 팔팔한데 한창 젊은 애가 뭐 그렇게 비실대면서 누워있네 하시죠. 시어머니는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꼴을 못 보세요. 제가 아프면 못 잡아먹어서 더 안달이셨고 저한테 더 짜증을 내셨어요. 진짜 못 되먹은 성격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아프면 죽겠다고 수발들라고 하시는 분이셨시요. 한 번은 제가 배랑 허리가 너무 아파 시어머니가 쓰는 안마기를 쓰려고 하니 난리를 치며 내 아들이 다 쓰라고 사다가 준 걸 왜 네가 쓰냐고 하셨어요. 저한 시어머니 이런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모시게 된 것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나는 무조건 큰아들이랑 같이 산다고 대구에서 혼자 올라오셨거든요. 그 당시엔 저도 나이가 어렸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산 제가 바보등신이었죠. 아프고 나니까 더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고집불통이고 무대여서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는데 일가견이 있으셨죠. 암튼 저는 배 아픈 게 가라앉질 않아서 내과를 찾아갔어요. 그리곤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었는데 대장에 2cm가 넘는 용종이 발견되었다며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멍해지면서 의사선생님의 말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수술 날짜까지 잡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집에 가니 시어머니는 또 절 보자마자 뭘 이렇게 꿈을 대면서 늦게 왔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니 남편한테 며느리가 밥도 안 차려주고 저러익 있다며 갖은 표독을 퍼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검사 결과를 물어봐서 대장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고 저희 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시어머니 혼자 저한테 요즘 암이 별개냐? 뭘 그런 게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 노인네 앞에 두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있어? 빨리 밥이나 차려라. 서방이 퇴근하고 왔는데 밥도 안 차리고 뭐하고 있었니 하셨네요. 시어머니 원래 저런 성격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암 판정받은 사람한테 할 소리인가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한테 애들 아빠가 암 걸렸어도 이런 식으로 말하실 거냐고 했어요. 어머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아무리 며느리지만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무리 암에 걸렸어도 네가 할 일은 해야지. 그 암이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어제도 있었을 거고 엊그저께도 있었을 텐데 암 걸렸다는 소리 듣자마자 네 할 도리도 안 하면 되겠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시장하면 어머님이 직접 차려서 드세요. 학원 문 닫고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 끝까지 저 들으라는 식으로 내가 더 암 걸리라고 물 받아놓고 빌기랬냐? 뭐랬냐? 암 걸린 게 뭐 대수라고 유세를 떨어? 하셨어요. 수술 받기 전까지 시어머니랑 단 둘이 집에서 있었는데 아주 사람 피를 말리더라고요. 친정이라도 있었으면 친정애가 있었을 텐데 친정엄마는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도 요양병원에 계셔서 마음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수술하러 가기 전까지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수술을 하러 갔네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떻게 밥솥에 밥이 하나도 없냐며 저를 향해 밥솥을 집어던지면서 나는 뭐 먹으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아픈 걸로 유세 부릴게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밥솥 그대로 다시 바닥에 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은 손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암 걸린 며느리한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지 속이 시원하세요? 제가 이 나이 이때까지 언제 어머님 식사 안 차려드렸어요? 이렇게 아픈 사람한테 밥 차리라고 하고 싶냐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그날 저녁 저희 남편한테 네 마누라가 나한테 밥솥 던졌다고 네 마누라 암 걸리더 머리 위까지 암 걸리거 아니냐고 악담을 퍼부으더라고요. 남편놈도 저한테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당신이다 당신 엄마나 둘 다 똑같다고 했네요. 그렇게 수술 받기 전까지 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수술을 했습니다.
대장암 수술은 특히 더 힘이 드는 게 장을 계속 비워내야 해서 그만큼 기운이 쫙쫙 빠지더라고요. 저는 배에 4개의 구멍과 7곳의 개복을 하였고 수술은 잘 끝이 났다고 해도 배 근육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8박 9일 동안 입원을 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 한번 코빼기도 안 비추셨어요. 뭐 저 역시 바라지도 않았지만요. 그리고 저는 퇴원과 함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치지만 26년 동안 같이 산 남편놈이 진짜 이런 쓰레기인 줄은 몰랐어요. 남들 앞에서는 아주 애처가인 척하던 놈이 알고 보니 지 엄마랑 똑같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남편놈이 둘이서 새벽에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저 수술비로 얼마 들어갔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수술비만 몇백 들어갔고 병실 비용으로 150만 들어가서 돈 꽤 많이 썼어 엄마 라면서 뭐 중고차 한 대 값은 그냥 날라갔지? 생각지도 못한 돈을 쓸라니가 아까워 죽겠더라고 라고 하는데 그 말 끝에 시어머니도 그 돈이면 10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그냥 사겠다. 아휴 안마의자도 못 사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들을만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 아니 대장암 삼기면 재발도 잘 된다며. 그럼 제 아플 때마다 그 돈을 써야 되는 게냐? 아유 아까워서 어떡해. 여태 우리 아들이 빠지게 벌어둔 돈으로 젬병 고치는데 다 쓰겠다. 하시며 그냥 제 갖다 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리에 남편놈도 크크대며 엄마 그럴까? 그냥 갖다 버릴까? 왜 하필이면 저렇게 병 걸린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 듣자마자 방문을 헉 하고 열었고 이들이 사람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랑 남편놈은 둘이 누워있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났고 남편놈은 얼굴까지 새빨져선 다 당신 안 잤냐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이 집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인간 같지도 않은 니들이랑 한 집에서 부대 산 세월이 아깝다. 날 갖다 버린다고? 야 네가 날 갖다 버리기 전에 내가 너를 버린다. 이혼해. 사람이 아프니까 그 추잡스런 본색이 다 드러나는구나. 하며 그 밤에 짐 싸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제 뒤에 서서 그냥 엄마 비위 맞춰주느라 그런 거라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하고 시어머니한테 노년에 네 엄마 모시고 둘이 쪽방에서 인롭게 살아봐. 하며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재산분할이나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네가 재산분할 해준 걸로 내 맘대로 병원 다니고 치료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래 나가라 나가. 너같이 병들고 쓸모도 없는 며느리는 이제 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다 맞는 말만 했지. 더한테 돈 들어가는 거 아깝지 안 아깝냐? 우리 아들이 벌어가지고 온 돈으로 웬이 치료비까지 내줘야 되는데?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저는 일 안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이 집 살 때도 보태고 애 아빠 차 바꿀 때도 제 돈 보태서 바꾼 거예요. 이혼하면서 내가 보탠 이 돈들 싹 다 받아가지고 올 거야. 아주 그러는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이날이 때까지 돈 벌어다 주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까지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버린다고요? 어머님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언젠간 아이 들고 병들어서 똑같이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요. 하며 집 사들고 친정오빠네 집으로 갔어요. 저희 친정오빠가 한 성격하는데 남편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난리가 나셨죠. 저는 당분간 오빠네 집에서 신세를 지고 살기로 했어요. 아들이랑 딸은 다들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전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혼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장암이 관리를 잘 못하면 2년 안에 재발이 된다고 하는데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혼자 살면서 건강 챙기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거였죠. 그러다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그리고 나는 말이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을 거냐? 내가 나이 먹어서 50 넘은 아들 데리고 살아야겠냐? 내가 빨래 돌리는 것도 몰라서 지금 빨래가 넘쳐나고 있어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고 계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아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하시냐고 했어요. 저 당신 아들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어딜 지금 빨래하라고 전화를 하고 있으세요? 어머님도 이제 제 어머님 아니니까 이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집 나올 때 그랬죠? 둘이서 같이 늙으면서 살라고 기억 안 나세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이렇게 깔 수가 있으세요? 했어요. 그러니 내가 저번에 한 말들이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마 미안하다. 됐냐? 그러니까 빨리 집에 와서
이것 좀 해결해. 라고 하시는데 전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바뀐다는 말.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 안 한다고 한 게 결국 소송 걸었습니다. 변호사분 얘기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한 부분은 어디 정도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하셨고 재산 분할도 기여도가 있어서 반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이들이 증인으로 할머니가 못되게 한 거 다 얘기했고요. 소송이 진행이 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 절 찾아오셔서 울면서 며느라 나이 먹고 이렇게까지 이혼해야 되겠냐?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우선도선 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매달리는데 저도 매몰차게 시어머니 손 뿌리치고 그러게 있을 때 잘해주시지 그려졌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했습니다. 그렇게 총 12번의 항암치료 받으면서 이혼 소송까지 하였어요. 항암치료 받으면서 소송하는 게 힘들었겠다고 하실 텐데 전 너무 행복했어요. 시어머니는 몇 개월 동안 절 찾아오면서 네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도 아니라고 네가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진짜 잘해준다고 하시는데 할머니 누구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성격 더러운 시어머니 2번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반반 재산 분할 다 하고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웃10 넘어서 이혼하고 암까지 걸린 사람이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배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이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아픈 살이자님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듣기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한평생을 바쳐 가족에게 희생하신 살이자님,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